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재익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트랜스 팩터 뭔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아시는 우리 원장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1시간 안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랜스퍼 팩터라는 게 의학 용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의사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트랜스 팩터를 이렇게 들어보셨대요. 미국에서 나온 거고 자기가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니까 참 너무 놀랍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진짜인가 하는 이제 좀 약간 의구심이 생기더래요.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그 임상 병원에서 트랜스 팩터 한 얘기도 좀 하고 또 과학적으로 어떻게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박사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랜스퍼 팩터라는 게 트랜스퍼스리컬 사이언스라는 이런 신종어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뉴트리션 하면은 영양학이죠. 그죠? 그래서 뉴트리션 수리클이라는 그 두 단어를 합쳐갖고 뉴트라 수리클이라는 신종어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뉴트리션은 뉴트리션인데 그 파마수리클 차원에서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뉴트라 수리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트랜스퍼 팩터를 그 파마수리클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서 트랜스퍼 수리클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화학 성분이 케미컬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든가 몸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안 좋겠죠, 그죠? 근데 트랜스 팩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누구한테나 권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냐면은 그 신생아들, 뉴본 베이비한테까지도 먹여도 됩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한테 먹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면역에 3분면이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오는 거 여러분 다 많이 아십니다. 뭐 간염도 그렇게 해서 걸리고 뭐 감기, H1N1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다 면역이 떨어져서 옵니다. 그럼 올려주면 되죠. 근데 면역이 또 과잉 반응해서 또 옵니다. 오버리액티브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정시켜줘야 됩니다. 컴다운을 시켜주면 낫는 병이죠. 거기에는 알러지, 천식 이런 병들이 대표적인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의 의사분들이 알러지 질환을 면역 질환이다 하고 얘기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 한 9년 전에 이 트랜스 팩터 때문에 여러 번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했었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우리 원장님들이 그 면역에 대한 그 어떠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중요한 거는 아셨지만 진짜 이거를 환자 치료에 꼭 해야 되는 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는 면역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어려운 질환이 여기 이제 의사분들은 많이 체험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저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하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적군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편을 공격하니까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현대의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도 이 자가 면역 질환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병원할 때 이제 여러 이제 훌륭한 의사분들이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홀리스틱 그 메디컬 센터를 진짜 멋있게 해가지고 많은 난치병 환자들 도와주자고. 미국에도 엄청 많죠. 그래서 뭐 바닷가 같은데 아니면 나파밸리에 그 뭐 호텔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 방이 뭐 99칸이래요. 뭐 그런 거 다 잡아가지고 그냥 암 환자들 와서 공기 좋은데 있게 하면서 뉴트리션, 좋은 영양학 이렇게 음식 제공하고 홀리스틱 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많은 환자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걸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 암 환자도 참 큰 난치병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그 자가면역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가면역 환자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나게 해줘. 완치라는 건
뭐 여러분들 많이 기대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트랜스 팩터 갖고는 진짜 엄청 뭐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도움을 받은 환자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장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알아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도 어떤 의사분이 뭐 스콜로도마를 트랜스 팩터로 도움을 줬다. 그러면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그 전신성 경피증을 트랜스 팩터로 고쳤나? 뭐 이런 거죠. 베체토 환자, 어제 저도 그 베체토 환자 만났는데 아예 인생을 포기했답니다. 의사분이 이제 당신은 3달밖에 못 산다고. 남편이 화가 났대요. 내가 당신도 3달밖에 못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그냥 엄청 화가 났어요. 그분 부부가 오셨는데 지금 뭐 5년을 더 사시고 있답니다. 근데 사는 그 비결은 그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 해가지고 지금 5년 살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원장님들 내가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 얘기를 내가 그대로 전한 건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이 뭘 했겠어요. 그 김원골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많이 도움 받으시고 지금 트랜스 팩터를 드시고 근데 자기 병을 얘기를 안 하셨어. 뭐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자가 면역 얘기하면서 베체트 얘기했더니 그게 바로 내 병이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말로 이렇게 많은 분이 있으니까 이제 말을 못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베체트 디지즈 어떻게 고치냐고요. 근데 우리가 면역을 잡아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트랜스 팩터는 뭐 미국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만든 기적의 분자다. 미러클, God's Miracle Molecule이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대단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닥터 로렌스 박사님인데 그 뉴욕 하스피틀에서 1949년도에 트랜스 팩터를 처음 발견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그 TB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면역을 알았던 그 TB를 알았던 환자가 있다면 지금 건강한 경우죠. 그 TB에 대한 그 면역이 형성됐을 거다 하고 추측을 했던 거예요. 1949년에 줄기세포가 또 없을 때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해봤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면역인자만을 분리를 해갖고 폐병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줘봤더니 난 거예요. 야,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전이인자, 트랜스퍼 팩터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 잘하죠? 뭐 이래야 또 좀 재미가 있죠, 그죠? 트랜스 팩터는 여기 닥터 로렌스 박사님이 진짜 처음 아주 발견하신 그런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한 60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의사들이 주사요법으로 해오고 또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먹는 트랜스 팩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이제 직접 면역이 있고요. 간접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접 면역은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면역이고 지금 이제 간접 면역은 우리가 백신 뭐 이런 예방접종 같은 개념으로 후천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역입니다. 우리 트랜스 팩터는 당연히 지금 캡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컨더리 이뮤나이제이션입니다. 지금 백신하고 트랜스 팩터를 비교한 겁니다. 백신은 이제 액티브한 거죠. 그죠? 실제 살아있는 균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지금 트랜스 팩터는 이것도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입니다. 균은 균인데 100만 가지가 넘는 균이에요. 지금 트랜스 팩터가 피 속에 있다는 것이 어머니 초유 안에 발견됐고요. 어머니 초유 안에 있던 게 이제 소 초유에서 연구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소의 그 우리까지 지저분한 데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송아지가 엄마의 초유, 그 보바인 콜로스트롬을 먹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가 여러 마리 나오면은 엄마의 초유를 못 먹는 송아지도 있답니다. 그럼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죽는데요. 그 목장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머니의 면역을 전달받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먹는 트랜스 팩터는 그 소의 초유의 면역 인자만을 꺼내가지고 그것도 건강한 것만을 꺼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소 있죠? 지금 닭, 그 치킨까지 연구가 됐는데
그 소나 닭이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 싸워 이긴 뭐로부터 싸워 이겼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어떠한 균들로부터 싸워 이긴 면역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트랜스팩터입니다. 그래서 100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100만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드시는 트랜스팩터가 오늘 아침에 드신 거하고 오늘 저녁 때 점심 때 드시는 거하고 또 다른 100만 가지의 트랜스팩터 그 입력 인자들이 거의 들어있을 수 있어요. 다 같이가 굉장히 많은 예방접종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가지 예방접종. 여기 준종합병원의 원장님이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어요. 트랜스팩터를 간단히 설명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의사분도 처음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예방접종 얼마 합니까? 물어봤더니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4만원 잡고 100만 개 곱하기 4만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얼마인지 아세요? 예. 저 답을 보신 분이네. 400억 원이에요. 잘 감이 안 오시더라고, 처음에 계산해요. 400억 원짜리 예방접종입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트랜스팩터 몇 알 드시는 게 환자한테 그걸 권하는 게 400억 원짜리 예방접종 하는 거예요. 환자분도 기분 좋아. 근데 400억 원 내라고 그러면 조금 융자도 해야 될 겁니까? 그거 안 하고, 이건 10만 원이 안 되게 아주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드린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죠. 균을 잡아서 먹는 거를 이제 면역이 하는 거죠.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트랜스팩터가 크게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낮은 면역을 높여주고 높은 거는 낮춰주고 기억을 한다.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조절한다. 이런 개념이 다른 어떠한 제품보다도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좋은 거 너무 많이 아는데, 이거 트랜스팩터 단백질 어쩌고 하니까, 야, 단백질 나도 많이 안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는 원장님들 제가 몇 번 뵀거든요. 근데 그거 다른 거예요. 이 트랜스팩터는 영양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소 초유에서도 그 트랜스팩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제일 첫 번째가 패스처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유의 성분을 다 빼는 거예요.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초유를 드셔도 알러지가 됩니다. 맞죠? 초유가 우유니까. 그죠? 근데 트랜스팩터는 그분의 우유에 알러지 있는 거를 잡아줍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팩터하고 초유하고 같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초유에서 나왔다니까 초유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대단한 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직 다 모르시는 거예요. 초유 안에 이제 이 컵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초유라고 합시다. 그럼 95% 정도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몇 프로 안 되는 면역인자가 있는데 건강한 면역인자만을 추출한 거예요.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만든 게 트랜스팩터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3R이라고 합니다. 균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레커나이즈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이제 싸우려면. 군대랑 똑같죠. 적군이 오면 어떤 적군인가 인지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지했으면 빨리 리스판드를 해야죠. 적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하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든지 좀 기다렸다가 다 한 번에 죽이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remember, 기억까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3R이라고 하는데 recognize, respond, remember. 이게 건강한 면역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트랜스팩터가 이제 여러 이제 측면에서 이제 처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백혈구 안에 우리 혈액 안에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발견입니다. 근데 혈액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머니들 이제 유방에도 간다고. 그럼 유방에서 애를 낳으면은 초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유방에 메모리 글랜드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가 막 온몸을 다 돌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빨라요. 그런데 이 메모리 글랜드에서 초유가 나오는데 그 초유 안에도 트랜스팩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거 하나는 혈액이고 하나는 어머니 초유인데, 이 혈액 안에 있던 트랜스팩터가 어머니들 초유 안에 메모리 글랜드에서 나가는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발견이죠. 그래서 어머니들 초유 안에 연구를 했고 소 초유 안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그러면 소는 동물이고 우린 사람은 인간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non-specific speci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특정 그 종의 특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에서 사람에게, 사람에서 동물에게 종에 관계없이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먹는 트랜스팩터가 나오게 된 과학적인 배경이 된 겁니다. 지금 초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도대체 얼마하고 트랜스팩터하고 그 비교가 되느냐?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여기 트랜스팩터 CR을 초유 성분으로 만들어 보자니까 한 90알이 필요해. 지금 제가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에 쿠퍼티노라는 곳에서 병원을 한 15년 이상 했습니다. 거기가 그 스탠포드 메디컬 센터하고 가깝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백인 동네예요. 굉장히 좀 잘 사는 동네인데 그 스탠포드 암 전문의들이 암 환자한테 그 초유 제품을요 하루에 60알에서 90알을 권합니다. 그것도 항암식품 뭡니까 레디에이션이나 키모테라피 하는 환자들한테. 왜 그렇게 많이 권하냐고. 트랜스팩터 아니 초유를 왜 하루에 뭐 60알 90알씩 먹게 하냐고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항암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싸워 이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또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초유보다 더 좋은 건강식품이 더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백인 의사들이 그거 다 몰라요. 공부 다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아까 말한 우유는요. 예? 초유도 우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유는 바이 밀크 프로덕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백인들이 우유 엄청 좋아해요. 우유 먹으면 뭐 몸에 좋고 뭐 이런 거 개념 때문에 초유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동충하초가 더 좋아요, 초유보다. 예? 버섯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네 그 암 환자들, 예, 지금 하루에 항암 치료 방사선 하는데 초유 제품을 하루 60알, 90알씩 먹여요. 근데 트랜스팩터 두세 알 하고 갔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도표로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NK세포라는 거는요, 원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NK셀 액티비티, 이제 낮은 면역을 높여주는 하나의 그 면역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그 의사분들이 그 NK의 활성 증가량을 하시는 데가 그 암 전문 병원, 아주 그 전문적으로 하는 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냥 개인 병원에서들 그 NK의 활성 증가량을 검사를 해요. 피를 뽑아가지고 레보레토리 보내면은 2, 3일이면은 딱 답이 와. 여기 김덕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대구에. 그분이 이제 또 암 환자 때문에 저를 만나셨는데 너무 이게 좋은 거야. 이걸 당장 알고 싶어가지고 임상병리학 자기 그 친한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하냐고. 근데 그분도 몰라. 한국에서 어디 하는지 모르신다고. 하루가 걸려서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병원에 가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나라 여기 풍납동에 중앙아산병원 한 군데에서 한답니다. 실시간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NK의 활성을 하는 거가 여기 중앙아산병원 한 군데에서 한대. 돈도 많이 비싼가 봐요. 근데 뭐 하기는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그 과학적인 그 기술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 앞에서 해야 된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거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환자들은 다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암 환자들은 NK 활성이 10%가 안 됩니다. 뭐 말기는 한 3, 4, 5가 안 돼요.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암으로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면역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 트랜스팩터 드시게 하는 거예요. 트랜스팩터 플러스 트랜스팩터, 리오비다, 어떠한 형태의 트랜스팩터든 많이 드시게 하니까 면역이 올라가요. 그건 한 2, 3주 후에 다시 피 뽑아가지고 NK 활성을 검사해보면 탁 나와요. 보통 한 20, 30%가 올라갑니다. 10%가 안 된 환자가 한 3주 트랜스팩터 열심히 드셨잖아요. 한 38%까지 올라가는 환자들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꼭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어. 환자분이 느끼니까. 그죠? 면역이 올라가면 느낍니다. 지금 NK의 활성을 437 높인다. 대단한 겁니다. 저 트랜스팩터 플러스고요. 그 옆에 283이라는 거는 트랜스팩터 어드밴스라고 지금 여기 트랜스팩터 아연이라고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럼 100%가
면역인자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아연이라고 써 있어. 그죠? 그게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아유, 아연, 내가 다 아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100%가 트랜스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연은 200분의 1을 넣어가지고 한국 식약청에 트랜스팩터 과가 없어요, 과가.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한 거고, 트랜스팩터 플러스에 그 아연, 징크가 주 성분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좀 달라요. 일본은 징크를 또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본의 트랜스팩터 플러스는 징크가 없어요, 또.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트랜스팩터 100%에다가 200분의 1을 더 넣어가지고 트랜스팩터 아연이라고 한 거다. 그리고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써도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 신생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터루킨2하고 비교한 거예요. 인터루킨2도 이제 많이 의사분들이 아십니다. 이게 이제 주사 한 대에 5,000불, 한 600만 원 하고요. 한 달에 2번밖에 못 씁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트랜스팩터 플러스가.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에서 공식 약으로까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라이시스 암세포 죽이는 율이 트랜스팩터가 인터루킨2보다 더 좋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트랜스포스리클이에요. 이 트랜스팩터가 제3세대 트랜스팩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원장님들도 그거 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력제 그렇게 또 잘 팔린대 또 한국 사회에. 그래갖고 닥터김 포뮬라 정력에 최고다 하면 감자 넣고 만들면 된대요. 감자도 정력제니까. 너무 쉬워요. 사실 뉴트리션이라는 거 만든다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원장님들, 예? 엉터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우리 또 양이사님도 여기 여러분 계신데 사실 환자한테 이거 계속 먹으라고 못 하시는 이유도 맞는 거예요. 왜? 97.45% 그 건강식품이 독소가 있어요. 탁신이. 그거 어떻게 평생 먹으라고 하냐고.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죠? 건강식품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도. 그게 나쁘니까. 하지만 한 2%, 3% 되는 진짜 좋은 게 있다니까요. 오늘 그거 알아보시려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제품군은요, 그 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0.01%도 없어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의사분하고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놀래시더라고. 그런 거면 당연히 알아봐야죠. 자기가 감염 내과, 아주 잘하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시던데, 이런 걸 몰라서 못 하시는. 여기 전 세계 가장 좋다는 거 500개 중에서요, 196개를 선정해갖고 6개월에서 18개월에 걸쳐서 K562라는 암세포를 실제 얼마나 영향력 있게 이런 흔히 좋다는 그 항암식품들이 할 수 있나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3연구기관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 12개 뽑힌 게 이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초유가 23% 높여요. 버섯이 42%, 훨씬 좋습니다. 동충하초 28%, 다 좋은데 12번째 좋은 게 노니하고 알로베라가 15% 정도 높입니다. 그래서 노니 주스 먹고 암도 낫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암이 다 나면은 그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20% 이상 NK-셀 액티비티를 보여주면 미국 의사들이 엄청 많이 권합니다. 환자한테. 이해하는 분들. 그래서 아까 말한 스탠포드 암 전문의들이 초유를 하루에 60알, 90알씩 먹게 한 거예요. 환자한테. 그래서 그걸 먹고 항암 치료하신 분들은 훨씬 더 견디는 힘이 면역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스탠포드 의사가 트랜스팩터를 몰랐던 거죠. 그죠? 트랜스팩터 아셨으면 하루 한 10알, 20알 정도 드셔도 되는 거죠. 지금 이거에 이제 NK-셀 액티비티를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항체라고 해서 엔타이바디는요, 그냥 감기 걸리면 면역이 건강한 사람은 한 열흘 정도면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낫고 안 먹어도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지. 근데 트랜스팩터를 먹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이토카인이라고 있어요.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균을 죽입니다. NK세포가 3, 4일 정도의 건강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해요. 근데 트랜스팩터를
먹게 했어요. 뭐 많이도 안 먹게 했습니다. 한 두 알 이 정도 먹게 했더니 3, 4일에 걸쳐서 NK세포가 일할 거를 하루 이틀만으로 땡긴 거예요. 예? 여기 하루 이틀만으로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약이, 항생제, 엔타이바이오틱이 일하는 만큼 트랜스팩터 갖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준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한국에도 그 동방 양방 하시는 그 강영훈 원장님 계셨어요. 지금 계신데 병원이 이제 그분은 양의사인데 이제 한방 입원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암 환자는 해보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암 환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H1N1 환자가 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입원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래서 그 입원 시켜놓고 트랜스팩터 플러스를 한 4알씩, 한 2-3시간씩마다 먹게 하고 이렇게 모니터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 3, 4일 만에 양성이 음성으로 됐습니다. 지금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 드셔가지고 부작용으로 제가 상담해준 분만도 한 5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타미플루 많이 이제 수년 전에 그 H1N1 막 나왔을 때 많이 권했는데 의사분들이 그 부작용이 지금 뭐 손발이 막 떨리고 굉장히 심한 아주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화학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트랜스팩터로 그런 효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여기서는 B세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NK세포 아까 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B세포, T세포 다 최고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한 거예요. B세포는 이제 그 이뮤노글로불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활성을 최고 많이 해준다. 73%까지 합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초유를 수입해다가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아주 크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초유가 최고 좋은 줄 알았대. 그게 B세포를 한 1, 2% 높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거 좋잖아요, 초유가. 근데 트랜스팩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73%. 이뮤노글로불린,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 점막, 이 소화기 계통으로 이게 다 면역이 이제 포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콜론. 그래서 뭐 크론스 디지즈 같은 것도 이제 이 장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구멍이 나면서 영양분이 빠지면서 죽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죠, 그죠? 그런 것도 트랜스팩터로 합니다. 왜? 면역을 높여줘가지고 스스로 싸워 이기게 하니까. 여기 지금 헬퍼 T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여기 TH1이 있고요, TH2가 있어요. TH1은 말 그대로 그 감염된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을 높여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TH2는 그 이제 항체를 생성하도록, 그러니까 알러지나 이 과잉 반응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H1하고 TH2가 밸런스가 돼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죠. 근데 지금 환자분들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 헬퍼 T셀이 다 깨져 있습니다. TH1, TH2가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면역이 불균형 때문에 병들이 쉽게 이제 걸리시는 거죠. 여기 이제 그대로 과잉 반응일 때는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 등이 오고, 여기 면역 저하에는 그 외의 질병들이 옵니다. 감기도 쉽게 걸리시고, 간염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금 알러지하고 자가 면역 질환 이 측면에서 이 지금 트랜스팩터가 어떻게 역할을 하나, 그 정반대의 것을 또 테스트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거는 면역을 제일 높여주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그게 437%였어요. 이건 그 반대의 개념을 설명하는. 알러지나 과잉 반응에서 오는 거는요, 조금 해줘도 일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지금 트랜스팩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트랜스팩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조금 해줘도 과잉 반응을 진정시켜주고 자가 면역을 잡아준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 원장님들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지금 쉽게 말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해하신다면은 대한민국에 의학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제품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좋다는 거 병원에서 한 50여 가지 썼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그 토네일 펑거스 있죠? 발톱 무좀 같은 거.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자연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올리브 익스트랙이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올리브 잎으로 만든 그 원액이 있어요. 그 미국에는 화학약도 많이 있지만 그 자연약을 의사, 닥터한테만 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멀티레벨 마케팅 말고 그냥 의사들만 가는 전문 약들. 그러니까 포텐시가 굉장히 셉니다. 그거 먹어야지 낫지요. 스포노락스 먹어가지고 발톱 무좀이 완치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양의사님도 계시지만 스포노락스라는 UC 샌프란시스코에서 의과대학에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발톱 무좀도 균이라 발라갖고 안 되고 피 속에 있는 균을 죽이려고 UC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에서 그것도 뭐 돈 한 500억 원 들여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 먹게 합니다. 근데 간이 엄청 무리가 가. 그래서 그 스포노락스를 처방해 주시면은 간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피 검사를. 한 달에 2번씩 정도. 근데 그거 안 하면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 무좀 잡으려다가 간을 망가뜨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여러 명 봤어. 그거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트랜스팩터에 그 올리브 익스트랙이 또 들어있어요. 트랜스팩터 플러스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발톱 무좀에 제일 효과가 좋다는 올리브 익스트랙, 그것이 트랜스팩터 플러스 안에 성분에 들어있어요. 그 발톱 무좀 트랜스팩터 플러스 갖고도 나아요. 이런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높은 거 낮춰주고 낮춘 거 높여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버 리액션, 언더 리액션. 이걸 마듈레이트 한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너무 조금 먹어 좀 알맞게, 그죠? 항상 그 균형 잡힌 밸런스 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퍼브메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인데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그 의사분들도, 미국 의학 박사님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임프레시브 해가지고 트랜스팩터 쓰는 분들이 많아요. pubmed.gov라고 거분먼트죠. 나라 거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트랜스팩터 앤드 병명 이름을 영어로 치시면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뭐 렁캔서, 폐암이 뭐 토네일 펑거스, 발톱 무좀 뭐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뭐 튜버클로시스 하면 또 거기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트랜스팩터라는 지금 이런 일들이 그 논문으로 돼 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트랜스팩터가 주사요법 얘기하는 논문이고 먹는 트랜스팩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분도 이제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 주사요법의 트랜스팩터가 지금 먹는 트랜스팩터, 어머니들 초유 안에 있다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사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 주사요법 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주사 한 대에 1,000불, 2,000불씩 하는 걸 매일 해야 됩니다. 돈이 엄청 들겠죠. 근데 먹는 트랜스팩터가 나와가지고 그거 안 해도 이게 효과가 있다면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앞서가는 의사분들은요, 그 주사요법 뭐 당연히 그게 좋다면 하겠지만 이 먹는 트랜스팩터가 몸에 흡수가 그렇게 잘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트랜스팩터를요 한 1년 드시면은 한 20년에 그 생물학적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타이 에이징이 요즘에 큰 화두죠. 이 트랜스팩터가 그거를 합니다. 이거 지금 미국 그 롱제비티 메디슨이라고요. 헌팅턴 비치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닥터 데럴 씨라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이분 뭐 우리나라 지금 여기 뭐 에덴 종합병원 뭐 이런 데예요. 이렇게 암 이제 환자들 많이 하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 환자들 검사해가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쓰는 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말기암 환자 20명을 그 평균 나이가 한 57세인가 8세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다 섞여 있고 말기예요. 레이 스테이지 캔서니까 전이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할 겁니다. 그 트랜스팩터 갖고 이제 치료를 하게 한 거예요. 4명은 죽었어요. 16명이 살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저 결과를 그 닥터 데럴 씨가 직접 얘기하는 걸 전 들었어요. 근데 뭐 그 감동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때 그 방에 있었던 의사들이요, 뭐 막 그냥
막 일어나갖고 손뼉치고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너무 또 안 믿으셔가지고 이 좋은 거를 또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진짜 좋은 겁니다. PDR에 이렇게 15가지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PDR 아시죠? Physician Desk Reference. 미국에서 의사들이 보는 약전입니다. 퍼스크립션이 있고요. non 퍼스크립션이 있어요. non 퍼스크립션이 있다고 많은 건강회사들이 저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한 몇 개 안 되는 회사에 그것도 몇 개 제품만 들어가요.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 팩터 여기 15개 제품군이 들어갔다 하시고 러시아가 공산주의죠. 우리 김 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사분들이 많이 이제 배우러 유럽에 갑니다. 러시아도 가고 독일도 갑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의학이 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관계를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해봤어요. 우리 그 세인 피터스버그 의과대학에 제가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한 1년 반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해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인터그레인 메디슨입니다. 통합의학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그 현대의학, 자연의학,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다 있습니다. 간에 아이디올로지 홍채라고 그럽니까? 그것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환자한테 제일 도움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에서 인정해줬다 하면은 엄청 믿는 그런 저 의사분들 내가 많이 만났어요. 여기 국회에 의료 수취입해오는 그 커미디의 그 회장이랍니다. 그분도 이제 의료 전문인이에요. 러시아에서 인정했다면 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김 박사님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3가지 내가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PDR, 아까 의사들 보는 약점,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 그 다음에 이거, 코셔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여기 나오죠? 화학성분 제로, 농약 제로, 중금속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유기농, 오게닉 화장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게닉이라는 게 한국의 법적으로 3년 동안 오게닉을 95% 이상인가를 그 농약 없고 화학성분 없는 게 증명이 돼야지 오게닉이라고 준답니다. 그 이름을. 제가 그 뉴스 본 바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온 게 다 오게닉이라고 써갖고 팔더라고, 화장품을. 그래서 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오게닉이 좋다고 생각해서 삽니까? 했더니, 당연히 좋겠지요.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다 돈 더 주고 사는데 오게닉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속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이 어떠한 비즈니스에 어떠한 법망을 깨뜨려 나가가지고 진짜 오게닉인 것처럼 하는 거를 속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 많이 그래요. 지금 천연 비타민이 있지만 오게닉, 유기농 비타민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 코셔 비타민이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코셔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은 조금 공부하세요. 사실은 의사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한테 진짜 독소 없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 아까 얘기한 거, 그리고 한국 의사분 얘기하는 거예요. 임수덕 박사님이 1971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그 트랜스 팩터 갖고 나병 환자들을 한국에서 100% 고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미국 거지 한국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것 때문에 이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참 한국에서도 앞서가는 의사는 71년도에 이미 트랜스 팩터를 환자한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의사분들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기적의 분자라고 하니까 의사분들이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근데 진짜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맨 밑에 닥터 타운슨이라고 OBGYN 온콜로지스트예요. 근데 자기가 멜라노마 스킨 캔서에 걸렸어요. 딴 거, 지금 백인들은요, 그 스킨 캔서, 멜라노마 같은 거 아주 간암보다도 더 무섭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리 퍼지면 죽으니까. 근데 항암 치료 방사선 안 했어요. 자기가 암 전문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트랜스 팩터로 났어요. 또 자기 딸이 유방암도 걸렸었지만 그 언노운 자가면역 오토이뮨 디지즈에 걸렸는데 어떠한 약을 써도 안 났었어요. 트랜스 팩터 해보니까 났어요. 이분이 트랜스 팩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분도 역시 AMA 가이드라인 따라야 되니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할 수 없이 환자들한테는 트랜스 팩터만은 못 권합니다. 왜? 항암치료 방사선 수술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하지만 내가 뭐 체험해봤더니 항암치료 받더라도 방사선 하더라도 트랜스 팩터 같이 하면 참 좋더라. 뭐 이 정도 얘기는 하세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의사대학병원에서는 그걸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중국에, 제가 중국에도 한 5번 갔었거든요. 그 상해, 메디컬 센터 거기, 종양과라고 해요. 영어 안 쓰더라고. 종양과의 유명한 박사님이래요. 근데 트랜스 팩터 아시더라고. 자기도 논문 썼다고 그러시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영어로 하나도 안 하시는데도 미국 거를 좋다니까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대륙 같아. 근데 결국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대학병원에서 또 레귤레이션이 있으니까. 하지만 암 환자가 면역이 필요하면 밖에 나가서 이거 사 먹으라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죠? 오늘 여기 오신 원장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걸 알아보시려고 오신 거 그 하나만 갖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여기 이 닥터 마르코위즈는 소아과 의사예요. 근데 신생아들, 뉴본 베이비한테 트랜스 팩터 한두 알씩 먹여가지고요. 6개월 후에 이제 비교를 했죠. 논문을 한 80여 편 썼어요. 트랜스 팩터를 먹인 애들이 안 먹인 애들보다 훨씬 더 인플루엔자에 85% 덜 걸리고 항생제, 엔타이바이오틱을 75% 덜 쓴다고 나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떤 강해실 소아과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드렸더니 놀래시더라고. 대단한 거라고. 75% 안 쓴다는 게. 그렇잖아요. 항생제. 이게 여러 가지 트랜스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겟 트랜스 팩터라고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드린 거예요. 회사는 말 그대로 리서치 하는 회사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회사에서 각기 전문 과로 예를 들어 비스타 하면은 지금 눈에 관한 트랜스 팩터예요. 최근에 나온 건데 녹내장, 예? 백내장 이런 환자들이 날짜 잡았다가 이거 드시고 좋아져서 수술 안 한 사례들을 내가 지금 여러 건 여기 한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원장님들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카디오, 심장, 심혈관계 18살 이상이면 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독소 제거해줘야죠. 지금 우리가 바이패스 수술하자고 권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이 카디오 쓰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환자들한테. 누구나 18살 이상 다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루타민 이거는 트랜스 팩터랑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난다는 거.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하는 메일 프로는 남자 전립선. 예, 남자가 프로가 돼야 된다고 그때 그랬죠. 굉장히 소변이 굉장히 벌써 드시면서 달라집니다. 남자분들 프로스테이트가 굉장히 나이가 들면서 비대증이 오잖아요. 그죠? 트랜스 팩터로 이걸로 수술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KBU. 한국 분들 많이 필요해요. 키드니, 블레러, 유리너리. 이게 소변기 계통이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드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애를 못 낳는 분이라든가 여자 생식기에 문제 있다든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프로스테이트에 문제 있는 분 같이 KBU랑 같이 하면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 글루코치, 당뇨 환자. 꼭 환자가 아니라 밥 먹고 식곤증이 있는 분들 드시면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라고 병원에서 얘기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 환자도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해주시는 거 하면서 같이 먹게 하거든요. 나중에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그 약을 안 먹고 이걸로 대체해가지고 다리 자를래든, 그런 목사님도 울면서 얘기하는 거 저한테 하신 걸 내가 봤고요. 놀라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리콜, 기억력, 치매, 이 바이러스가 이 뇌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치매도 온다고 그래요. 그런 거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벨레비. 여자분들 에스트로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ERT 안 해도 됩니다. 저걸로 돼.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저걸로 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저거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호르몬 일을 해주는 음식이에요. 근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또 발라주는 게 있어요. fem라이트라고 젊은 처자들 월경할 때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럼바 있는데 좀 발라주면 싹 없어져요. 아픈 게 싹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면역 체계 균형이 깨지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스트레스고, 두 번째 이제 영양, 뉴트리션, 그죠? 그 다음에 수분 부족, 잘못된 수면, 운동 부족, 척추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자연의학이고, 몸이 스스로 낫게 해주고, innate intelligence입니다. 약 먹으면 난다가 아니라 우주의 어떠한 지혜가 여러분들을 낫게 해준다는,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큽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이런 6가지 습관에다가 면역을 하나 더 더해줘가지고 웰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스 팩터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는 꼭 보여드리려고 내가 했어요. 오늘 원장 선생님들한테. 이 뭐 기적의 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 병이 다 납니다. 그건 마약이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어저께 그 유명한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한의학에서 접근할 때도 해독을 해야 되고, 대사, 뭐 영양소도 공급해줘야 되고, 몸이 스스로 이제 해결하게 면역도 잡아줘야 되고,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연의학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은 그 세포에 영양이 들어가는 거는요, 1970년대부터 나왔던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얘기 못 하는데, 노벨 의학상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자기네께 좋다, 맞아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새로 나와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트랜스 팩터가 일을 해주는데, 세포에 영양이, 뉴트리션이 공급돼야 돼. 그래서 멀티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27가지 종합 비타민, 미너럴, 허브가 한 서너 가지 들어가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종합 미네랄 비타민이 있습니다. 고쇼 인증서 받았고, 그리고 가격도 안 비싸요. 그건 뭐 누구나 드셔야 되는 과정이. 두 번째, 이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해독도 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가 있습니다. 물론 해독도 한 7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금 일반적으로 뭐 병원에서, 뭐 더 필요하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림프까지도.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장기 해독. 그건 간하고 장, 대장이죠. 그럼 슈퍼디하고 뭐, T4Life라든가 키톨라이시라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하면서 혈액을 또 해독해줘야죠. 혈액은 그 PBGS, 트랜스팩터 카디오베스큘러라는 CB라는 거, 바이오 EFA 이 정도 갖고 혈액이 개선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그 병원에서 수술 안 하고 환자를 자연의학 입장에서 그것도 뭐 1년, 2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수개월 안에 진짜 좋게 해준다면은요, 여러분 명의가 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 한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나갔습니다. 환자들이 그냥 그 보험도 안 돼. 그냥 돈 싸들고 와가지고 줄을 서야지 만나는. 그걸 트랜스 팩터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4라이프 제품 갖고 했습니다. 피 검사를 해봐도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 이걸 한 2달 정도, 뭐 짧게는 4주, 6주만 먹게 해도 뭐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역을 잡아줘야 돼요. 면역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항산화제. 그러니까 이제 산성이 돼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꼭 섭취하셔야 돼요. 여기 CM 슈퍼라고 있어요. 칼슘, 매그니슘을 2대1로 배분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품군들을 제가 짧게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 한 그 5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접근한다면은 뭐가 좋아져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이 난다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병은 자연히 좋아집니다가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눈물 흘리고, 예. 일본에서는 뭐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저를 부십도 하고 난립니다. 너무 좋아지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건강 전도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간해독하는 거 슈퍼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들 조금 공부 좀 하시면은 알게 되실 겁니다. 키톨라이트, 이거 뭐 장해독하고 뭐 키토산 많이 있어요. 시중에 나온 어떠한 것보다도 30배가 강하다고 돼 있어요. 그 연대, 세브란스 마취과 과장이 좀 살이 쪘어요. 같이 나랑 삼겹살을 먹는데 내가 저거 2알 먹고 먹으니까 그거 뭡니까, 김 박사님? 당신도 먹어요 하고 내가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주 매니아가 됐어요. 굉장히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 통풍, 지금 갸우트죠, 갸우트.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힘들죠, 유리겠어요. 뭐 현대의학에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이제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 분인데 이게 좋아진 거래요. 한 달 트랜스펙터 먹고 좋아진 거래. 그리고 그 집에서 홈미팅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호텔 사장님이래요. 펠로랑칸이라는 도시인데 엄청 많이 왔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졌다고. 이거는 이제 식도암이죠. 지금 이게 다 암이죠. 2달 드셨어요. 일본 분인데 저렇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워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소라이시스, 이것도 자가면역 피부질환이죠. 이런 거 어떻게 고쳐요? 트랜스펙터가 잡아줍니다. 이거는 이제 2개 동맥이 블락이 됐었어요. 근데 트랜스펙터 이것도 26일에 한 달 정도 드셨는데 리오비다하고 카디오하고 트랜스펙터 플러스하고 드셨어요. 0% 블락키지. 막힌 데가 다 뚫어진 겁니다. 뭐 이거 왜 못 드시냐고. 그러면 카디오하고 트랜스펙터 플러스하고 리오비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 병원에서 흔히 하는 뭐 저 혈전 용해제, 예? 혈압약,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뭐 립티코아, 조코아 이런 거보다 이게 낫잖아요. 이 화학 성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도 26일 만에. 놀랍습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 암 전문의 3번째 유명한 분이에요. 조코다 박사라고 그 발리에서 왕족입니다. 힌두교인데 저분이 암 환자를 저한테 연락해 주셔갖고 트랜스펙터로 고쳤어요. 더 유명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폴라이프의 자문위원단들이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만 몇 분 보시지만 지금 100명이 넘어요. 다 자기 분야에서 연구해가지고 또 자문위원 되면 1년에 2번 한 보름씩 만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6개월씩 연구한 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프레스티지어스한 그런 어떤 의사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플래트는 빨리 되면 여기 가려고 그래.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임상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다 성공시키는 거 보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남현순 선생님? 나 혼자 얘기하나? 여기 NK세포를 이렇게 높이는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조절하는 거고요. 이제 소하고 닭에서 트랜스펙터 이제 출처원을 지금 과학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더머스탯이죠. 이제 화씨인데, 우리 지금 섭씨로 25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너무 더우면은 나려주고, 또, 너무 더우면 나려주는 거 맞죠? 너무 추우면 올려주고, 이걸 자동으로 한다는 거. 우리 몸도 이러한 그 온도 조절계가 있는 게 면역이 한다는 거죠. 그 트랜스펙터가 우리가 하루에 2알, 3알씩만 먹어주면 건강한 사람이 유지를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닥터 베넷이라고 굉장히 저하고도 친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트랜스펙터를 소초유에서 뽑아가지고 한 그 개발자 박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자부심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노벨 의학상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신 분이. 자기는 개발만 했지 알리는 거 여러분이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들 이번 10월 달에 꼭 좀 마이애미 비치 꼭 가셔서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많아요. 다 좀 만나시고 또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예, 어떻게 트랜스펙터를 하나. 이분은 의사가 아니죠. 데빌 리잔비 여기 CEO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혜택을 입는 거죠. 트랜스펙터는 비타민, 미네랄, 약초가 아니라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서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들이 엄청 많이 지금 이제 오실 겁니다. 오늘 4시 반에 이제 할 때. 이거 알아보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합 비타민도 아니고 미네랄도 아니고 약초도 아닌데 그럼 뭐냐? 그 말 그대로 면역 전달 인자, 트랜스펙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제 콜로스트롬하고 비교한 거예요. 아까 한 거, 이 콜로스트롬은 알러지를 동반하고 특정인에게 효과가 있고 뭐 그렇지만 트랜스펙터는 누구나 먹어도 되고 오히려 우유에 알러지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드러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 처방전 약, 아니면은 그 다음에 트랜스펙터하고 비교를 한 거죠. 지금 여기도 우리 원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 현대의학이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알러지 환자들 오면 엔타이 히스타민제 주고, 그죠? 누르는 거죠. 근본 치료는 아니죠. 예, 근본 치료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트랜스펙터를 예를 들어 알러지 환자한테 준다 하면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고 같이 줘가지고 몸이 스스로 낫게끔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광주에서 그 건선 환자가
예? 지금 트랜스 팩터하고 그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리오비다, 뭐 많이도 안 드셨어 내가 보니까. 그거 먹고 다 낫다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그 건선 환자가? 7살? 그 남편이 경찰서에 경찰관이시라며요. 너무 감사하다고 맨날 운전해 준대. 그거 알려준 분을. 경찰 일 안 하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딸을 건선을 고쳤다고. 예. 근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내가 또 봤어. 오늘 지금 밴드에 또 올라왔던데 그냥 건선 환자들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대요. 양방, 한방, 다 해봤다는. 그런 분들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분은 닥터 라버슨이라고 그 이머전시 메디슨 닥터,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트랜스 팩터로 ER에서도 쓴 거예요. 이머전시 그 룸에서도 트랜스 팩터로 그냥 응급시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이 확 올라가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엑시마, 피부, 당뇨병 환자, 뭐 이런 모든 염증이 있죠. 염증. 무슨 라이티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면역으로 잡아줍니다. 트랜스 팩터로 엄청 도움이 돼요. 이건 이제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인데 트랜스 팩터 먹고 회복이 보통 6개월이 걸려야 아무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회복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브레스트 캔서 투머예요, 투머. 저런 것들이 트랜스 팩터 이렇게 드시고 없어진 거예요. 다 이제 터져 나온 거죠. 많이 드셨어, 이분은. 트랜스 팩터, 열알, 플러스 열알, 리오비다 하루 한 병, 벨레비 두 알, 이렇게 드셨는데, 트랜스 팩터는 리밋이 없습니다. 많이 드셔도 안전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이건 영양소가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다당류로 뭘 만들었다 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암세포도 커지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영양 성분이 없다고. 그래서 트랜스 팩터 많이 드셔도 안전하다는 얘기. 하루에 제가 아는 닥터가요, 565알인가 먹었어요, 하루에.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좀 더 안 먹었냐. 한 700알 채워보지 그랬더니 배가 불러서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575알까지는 안 먹어봤지만 한 통 반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 때 확 먹어주면은 일이 빠릅니다. 의사분들, 아까. 지금 이 리오비다 있죠? 이게 먹는 트랜스 팩터 주수예요, 주수. 근데 여기에 엔타이 옥시던, 항산화제까지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아사이베리라고요, 10대 푸드에 전 세계 10 슈퍼 푸드라고 하는 거가 이 안에 있는데, 그게 내추럴 바이아그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생활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리오비다 좀 마시라니까 마시고 아주 혼났대요. 그런 분 많더라고. 근데 그 혼났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뜻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금술이 더 좋아지고 부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내추럴 바이아그라. 지금 바이아그라 먹고요. 잘못된 분 내가 상담 한 3분 해드렸어. 중국산을 사드시고 큰일 날 뻔했대. 예, 어쨌든 리오비다 마시는 건데 최고의 항산화제하고 트랜스 팩터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이제 암 환자, 아까 말한 조코다 박사가 암 환자들 치료 이제 하는, 제가 거기 병원에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엘로피시아라고 원형 탈모증인데 트랜스 팩터로 이렇게 좋아진 사례 한 달 만에. 이것도 엘로피시아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근데 트랜스 팩터를 먹고 면역이 조절이 되니까 머리도 나는 거예요. 보니까. 당뇨 환자. 이게 400, 밥 먹고는 800이 넘었어요. 수치가 837인데 6개월 정도 트랜스 팩터 드셨답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다 났어요, 다. 자기가 완전히 그냥 사례집을요, 파워포인트로 만드셔가지고 보여주더라고, 저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 당화혈색소가 17, 6.7로 돼, 정상이죠. 7% 이하면 되거든요.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높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여기 이제 쌍나 종합병원에서 4명의 강사가 트랜스 팩터 하루 종일 강의한 겁니다. 근데 여긴 서울대병원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 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립 나라 병원이라. 근데 아까 말한 여기 조코다 박사, 이분이 거기 시니어 닥터예요. 병원 원장님하고도 다 알고. 암 환자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의사들한테 알리고 싶은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갈 때마다 의사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번에 150명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다 자기 저 친구들이에요. 옆에 있는 두 분은. 자기가 다 알려줘가지고 트랜스 팩터를 하루 종일 통합의학과 면역학이라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분이 병원 원장인데 그냥 인사말을 멋있게 하시더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런 면역학이 이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아니 우리 쌍나 하스피틀도 이런 거 좋은 거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되면 배워야 된다고 막 이러시면서 너무 그 항암 치료 방사선에만 의지하지 말자고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 좀 앞서가는 거죠, 굉장히. 근데 물론 150명이 다 쓰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트랜스 팩터 자연 의학 차원에서 의사들이 접근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습니다. 이분도 의사고 에이즈 환자 치료 많이 해요. 쿠팡이라는 데서. 이분은 약사님인데 와이프가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2년을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이 편지 쓴 거예요, 저한테. 읽어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누워있던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남편 이렇게 안고 울었대요. 하도 감사하다고. 남편이 자기 나라에 이거 알려줬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쓴 겁니다. 웰니스가 그 WE를 두 개를 바꾸니까 일리스가 되더라고. 진짜 웰빙이 일리스, 질병이 되면 죠. 근데 그 일리스가 걸린 사람을 웰리스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하는 거죠. 여기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분이 이제, 미래학자입니다. 저는 이 얘기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저도 병원하고 닥터라고 하면서 그냥 병원이나 잘하면 됐죠. 그래도 뭐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살다 보니까 더 보람 있는 일이 있고 제가 병원에서 환자 보는데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걸 알려가지고 그분들이 건강을 찾는다면은 어떤 사명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자크 아탈리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넥스트 11 컨트리에 들고 이제 엄청 이제 발전한다는 거죠. 엘빈 토플러도 그랬고. 지금 이제 산업사회 거쳐가지고 정보사회 이제 하이퍼 유목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퍼 유목민이 이제 앞으로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어디에 소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도 소속이 안 되고 어떤 회사에도 소속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대요. 여러분들 지배하시길 내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여러분 변화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겁니다. 일요일날 딴 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딴 거 할 일 많아. 근데 저도 변화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이퍼 유목민, 내가 스스로 이걸 해나가는 그 개념인데요. 제가 지금 폴라이프를 만나가지고 좀 이런 펄스 클래스 얘기 자꾸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꿈이 있고. 예. 펄스 클래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어떤 면이든, 예? 경제적인 면이든 시간적인 면이든 또 무슨 봉사 면이든, 예,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펄스 클래스 하면서 뭐를 해도, 봉사를 해도 훨씬 더 많이 할 거고요.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지금 한국에 이 박성주 원장님하고 김미정 원장님,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의 의학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두 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 두 분은 좀 부끄러우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데, 저기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이거 얼마나 의학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거 용기입니다. 아무나 못하죠. 예? 그래서 참 많은, 의사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국민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받아들이는 자세 때문에. 여러분들 트랜스 팩터 갖고 진짜 건강하시고, 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